패치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이 떼는 순간 검은 게 뚝 떨어지면서 마치 흑자가 막 뽑혀 나오는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면 병원 갈 필요 없겠는데 싶어서 혹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서도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흑자를 이 패치로 통째로 뽑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어떤 영상은 이게 진짜 흑자가 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영상은 있어요. 흑자를 진짜로 떼어낸다는 게 가능하려면 먼저 흑자가 우리 피부 속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잡티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일광 흑자는 피부 깊숙한 곳이 아니라 피부 가장 바깥층, 그 표피층에 있는 색소가 모여있는 형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피부 표면 바로 아래 바닥에 색이 눌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가 표면에 있고 얕기 때문에 일광 흑자는 색이 번져 보이기보다는 경계가 비교적 또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방법인데, 우리 얕은 계곡물에 있는 돌멩이는 또렷하게 보이는데 깊은 강물에 있는 돌멩이는 흐릿하게 보이죠. 그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점이나 잡티처럼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얕은 데 있으면 표면만 살짝 건드리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얕다고 해도 색이 있는 위치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그 바로 아래쪽이에요. 각질처럼 위에 얹혀 있는 게 아니라 피부 구조 안에 이 색소 알갱이가 스며들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겉을 살짝 문지른다든지 패치를 붙였다 떼는 정도로 색이 통째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진짜 같은 영상이 있긴 해요. 특히 이제 듀오덤 같은 패치 붙이고 나서 검은 게 떨어졌다, 흑자가 뽑혔다, 이런 영상들이 좀 있죠. 근데 대부분은 흑자가 아니라 딱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은 뒤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진 장면을 보고 흑자가 그냥 통째로 빠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그 패치가 뭐냐? 이거 원래 상처나 여드름 위에 붙이는 용도로 쓰는 패치예요.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을 흡수하면서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을 줄여주다 보니 상처가 아물면서 생길 수 있는 색 자국이 덜 남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패치는 색을 없애는 도구라기보다는 피부가 더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럼 또 궁금할 수 있죠? 흑자를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치료는 실제로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레이저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는 흑자 치료에서 정말 흔하게 이야기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피코줌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레이저 치료는 간단히 말해서 멜라닌이 잘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색소를 선택적으로 타겟팅하는 거예요. 정상 피부 조직에는 큰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 색소가 모여있는 부위에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핵심이죠. 실제로 일부 자료를 보면 이 XLV 레이저로 기미나 색소 병변을 치료했을 때 일정 비율의 환자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어요. 쉽게 말해 이 레이저가 색소에 잘 반응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레이저가 색소에 작용하면 시술 부위의 색이 아주 미세하게 손상되면서 표면에 얕은 딱지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 딱지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보통 한 일주일 안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 과정이 이제 회복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냉동 치료가 있어요. 에카질소 같은 아주 차가운 물질로 병변을 얼려서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며칠 내에 물집이나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깊이 조절이 어려워서 색소 침착이나 흉터 위험이 있고 얼굴보다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박피, 흔히 이제 필링이라고 부르는 치료도 있는데 산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의 거층 일부를 벗겨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껍질이 벗겨지듯 떨어지면서 색이 옅어질 수는 있어요. 이건 레이저가 나오기 전에 많이 시도했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병변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도 하기도 해요.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애매한 점은 잘라내기도 하고 표면이 도드라진 병변을 레이저로 깎아내듯 제거하기도 해요. CO2 레이저가 여기에 해당되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걸 없애고 싶으시죠? 제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는 치료라기보다는 관리와 예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본 4가지예요. 햇빛 차단, 피부 자극 줄이기, 미백 성분은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입니다. 이 4가지가 단순해 보이지만 흑자 관리에서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커요. 흑자는 잡초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잎만 정리하면 잠깐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에 따라 올라오기도 해요. 다시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관리가 되는 것처럼요. 흑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흑자의 깊이와 모양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흑자는 보통 이제 피부 거층의 아래쪽에 색이 모여있는 상태로 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피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좀 다르죠. 햇빛 손상이 얼마나 쌓였는지, 예전에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있었는지,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같은 요소들이 겹치면서 겉으로 보이는 색이 더 복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교적
단순한 잡티처럼 반응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겉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피층까지 더 아래쪽까지 반응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치료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차예요. 이게 진짜 큽니다. 같은 시술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술 후에 갈색 자국이 새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색소 침착이죠.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올라온 것 같다고 느끼시기도 해요. 이런 차이는 피부 톤이나 멜라닌의 반응성, 피부 장벽의 회복력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색소 반응이 예민한 피부는 작은 자국에도 색소 변화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어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흑자 치료를 한 번에 끝내는 승부라기보다는 치료와 함께 부작용, 재발 관리까지 묶어서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잡초도 한 번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물 주는 습관부터 햇빛, 흙 상태까지 같이 봐야 덜 올라오잖아요. 흑자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시술 실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게 레이저를 세게 쏘는 게 아니라 파장의 선택, 회차 설계, 강도 조절, 그리고 회복 과정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설계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흑자 제거에 피코줌의 532나노미터 파장을 많이 씁니다. 피코줌은 겉층 색소에는 반응이 좋은 대신에 자극은 분명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없애자고 강하게 들어가면 당장은 뭐 옅어 보일 수는 있지만 자극이 누적되면 나중에 색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2, 3회 정도 나눠서 피부 반응을 보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를 쓰는 순간부터는 시술 자체만큼이나 시술 후에 2주 관리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봐요. 재생 테이프, 보습, 선크림 관리가 잘 안 되면 회복 과정에서 색소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관리 안 되면 30% 이상 다시 올라온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흑자 치료의 실력은 레이저 세팅을 잘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세팅에 맞는 사후 관리까지 설계하고 환자분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안내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흑자는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 거울 보면서 김이다, 뭐 흑자다, 주근깨다 딱 잘라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헷갈리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하게 뭐 갈색 반접처럼 보이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못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도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먼저 기미는 보통 경계가 뚜렷하게 점처럼 딱 찍힌 느낌보다는 구름처럼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도 갈색인데 약간 회색빛이 섞여 보이기도 하고요. 위치는 주로 뺨이나 광대, 이마 위쪽에 많고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미는 햇빛 영향도 크고 호르몬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보통 그래서 30대, 40대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근깨는 대체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많고 뭐 얼굴이나 팔처럼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 작은 점처럼 여러 개 생기는 패턴이 흔합니다. 크기는 몇 밀리 정도로 작고 밝은 갈색 점들이 콕콕콕 흩뿌러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계절을 타서 여름에 햇빛 많이 받으면 진해지고 겨울에는 좀 옅어 보이긴 합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주 헷갈리는 게 소위 검버섯이에요. 이건 단순히 색이 착색된 게 아니라 피부 겉층 세포가 자라면서 생기는 흔한 양성 변화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평평하게 색만 깔린 느낌이 아니라 이 만지면 오돌도돌하게 거칠고 피부 위에 뭔가 얹혀있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색깔도 갈색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양이나 색이 불규칙하거나 최근에 빠르게 변한다면 다른 병변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흑자는 어떤 느낌이냐? 흑자는 보통 경계가 비교적 또렷합니다. 점처럼 완벽하게 뭐 동그랗게 찍힌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색은 뭐 연한 갈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좀 다양하고 한 반점 안에서는 뭐 비교적 색이 좀 고르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대체적으로 좀 편평해요. 만졌을 때 울퉁불퉁하다거나 거친 느낌보다는 피부결은 그대로인데 색만 그냥 얹혀있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게 검버섯이랑 구분할 때 도움이 좀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슬쩍 만져봤을 때 튀어나오는 느낌이 거의 없다면 흑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위치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흑자는 햇빛을 많이 받는 자리에 좀 잘 보입니다. 광대 위쪽이나 눈가 바깥쪽, 관자 쪽, 이마나 손등 같은 곳들. 솔직히 말하면 선크림으로 대충 바르던 부위에서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 사진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둘 생겼다면 흑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좁히는 힌트일 뿐이에요. 색소 병변 중에서는 잘못 건드리면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확인이 좀 필요한 병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울 보다가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싶으시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영상 끝까지 좀 봐주세요. 레이저 후에 더 진해지는 피부 타입은 뭔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멜라닌이 원래 많은 피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부톤이 조금 더 짙은 편이거나 쉽게 그을리는 편인 분들이 레이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 평소에도 여드름 자국이 잘 남는다, 상처가 생기면 갈색으로 오래 간다, 이런 분들은 레이저 후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피부 타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상태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각질을 너무 열심히 밀었다든지 필링을 연달아 했다든지 레티놀처럼 자극 있는 제품을 무리해서 썼다든지 휴가 다녀와서 햇빛을 잔뜩 본 상태라면 피부가 이미 예민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같은 레이저라도 훨씬 쉽게 자극 반응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여기에 시술 강도가 좀 과했다거나 시술 간격이 좀 짧거나 시술 후에 자외선 차단이나 보습 관리가 부족하면 색이 남을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는 이런 피부라서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고요. 내 피부가 색이 남기 쉬운 쪽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강도나 간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같이 설계하는 게 중요하죠. 레이저 치료 후에 딱지가 생기면 성공일까요? 이 딱지는 이 성공의 증거라기보다는 그냥 치료의 과정이에요. 레이저를 하고 나면 색을 포함한 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피부가 회복하면서 그걸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때 딱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자체는 사실 꽤 흔한 정상 반응입니다. 하지만 딱지가 생겼다고 해서 색이 다 빠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얕은 층만 벗겨지기도 하고 정작 문제되는 색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딱지가 크고 두껍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이 좀 과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결과는 딱지가 떨어진 직후가 아니라 피부가 다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봐야 돼요. 보통은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색이 옅어진 건지 아니면 오히려 자국이 남는 쪽으로 가는 건지가 좀 명확해져요. 딱지는 중간 과정에서 지나는 표지판 정도로는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딱지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단순한데 의외로 잘 안 지켜져요. 뜯지 말기, 최대한 문지르지 않기, 보습이랑 진정관리 잘하기, 자외선 차단 꼼꼼히 하기. 딱지로 손을 건드리는 순간 그게 이제 색이 남는 지름길이 좀 될 수 있어요. 흑자는 왜 자꾸 재발할까요? 흑자가 다시 생기는 이유는 색을 만들던 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꺼진 것처럼 보여도 조건이 맞으면 다시 켜질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흔한 자극이 바로 우리 햇빛이에요. 자외선은 피부에게 색을 더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신호를 좀 보내거든요. 여기에 염증이나 열감, 반복적인 마찰 같은 자극이 겹치면 피부는 다시 색을 만드는 쪽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의 습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 얼굴을 자주 문지르거나 각질 관리를 좀 과하게 하거나 자극적인 홈케어를 반복하면 피부는 계속 자극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자극이 쌓일수록 흑자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이후에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해요. 시술 후에 관리가 느슨해지면 재발 확률이 진짜 30% 이상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자체만큼이나 그 사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치료는 색을 줄이는 과정이고 관리는 다시 올라오지 않게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한 번 생겼던 자리에 또 생긴다는 말도 실제 사실 맞는 말이에요. 피부는 같은 자극을 반복해서 받으면 예전에 반응했던 반응으로 다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치료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치료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같이 봐야 재발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최소한 내 얼굴에 있는 잡티가 뭔지 절반 정도는 감을 잡으신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다 잡티지 하고 그냥 한 덩어리로 보던 단계는 이제 벗어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헷갈린다, 이게 김인지 흑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으로 보이는 한계는 있지만 어떤 쪽 가능성이 높은지는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흑자는 급하게 없애는 치료는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쓱 지워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원인을 정리해가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치 하나 붙였더니 그냥 검은 게 팍 빠졌다, 영상에 너무 마음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